예, 지금부터 2021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2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이 80점대에 나올 정도로 이 3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요. 특히 여러분들 풀어본 것처럼 요 8쪽에 나와 있는 법지문과 바로 이어서 나와 있는 과학지문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문학지문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지문을 보실 때는요, 그 법조항이라든가 각각의 것들에 그 포함이 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요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둬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문 하나하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요 내용 설명으로 좀 가겠습니다. 먼저 21번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공익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적법한 행정작용이란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자, 앞에가 조건입니다. 공익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적법한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권에 여기 세 번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이런 경우에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편이어서 하나하나를 좀 요약해 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첫 번째 단락은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하는 조건, 그 다음에 적법한 행정작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재산권과 관련해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공익, 그 다음에 적법하다 정도는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요. 여러분들 읽으면서는 특별한 희생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의문, 자, 요런 의문 정도는 지금 가지면서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요걸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 그랬을 때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바로 요 특별한 희생의 의미가 나오네요.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 그러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 가령 예를 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병상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본다 하더라도 딱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첫 번째 단락은 요거, 그리고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거 외에는, 개념 설명과 이런 거 외에는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다. 자, 두 번째 관련 봤더니 손실보상 청구권. 자, 요거는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서 인정되는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 봅시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 부담은 공공이 분담한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앞에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손실 보상, 즉 보상도 여러 명이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 여러 명이 분담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23조 3항. 자, 여기서 지금 요런 걸 하는데 23조 3항에 보면 공공필요에 대한 재산권은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자, 수용,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은 자, 이것에 대한 보상을 뭘로 하느냐면 법률로 한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분석이나 분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요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즉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로 규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자,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본다고 그랬냐면 공용침해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침해와 그것에 대한 보상, 요것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요? 법률로서 표시가 돼야 된대요. 자, 거기서 수용이란요. 수용이요. 자, 수용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사용이란 기관이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요거는 자, 일시적으로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제한이란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 자, 제한이라는 건 수익 내지는 그 다음에 사용을 한정하는 것이다. 일부만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익을 얼마 이상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 하나의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된다. 즉 23조 3항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는 불가분 조항으로서 지금 여기 침해와 보상이 동시에 침해 규정과 여기 침해 규정, 요 규정과 공공침해 규정과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이 서로 나뉠 수 없다. 이게 불가분의 조항이랍니다. 자, 그러나 헌법은 23조 1항에서 자, 이번에 23조 1항 나옵니다. 자, 항목 나오면 항상 네모를 쳐놓으세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된다고 했다. 또한 2항에서 자, 여기는 재산권은 법률로 정한다. 요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따라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요게 공공국리에 따라야 한다. 이게 같은 말로 재산권 행사가 공익을 따른다. 재산권 행사는 공익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요게 바로 따라야 한다는 게 사회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자,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요거 범위니까 이쪽이 더 큰 거죠. 이쪽 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답니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 하느냐면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건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을 요걸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런 경우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 세 번째 단락, 그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사이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있다. 자, 기억에 경계이론, 물론 문제 나오겠죠. 경계이론이 뭐고 분리이론이 뭔지 나올 겁니다. 경계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은이 분리이론. 자, 요렇게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 있으면 상대적 차이점에 주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경계이론은 보겠습니다.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침해 정도 차이,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경계이론은 침해가 사회적 제약을 보다 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특별한 희생으로 된다. 희생으로 된 따라서 경제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재산권 침해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자, 그래서 그 사회적 제약을 넘어설 때 보상 규정이 없어도 뭐 한다고 보느냐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니까 이때도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영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3항에 위반돼요. 자,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요거는 23조 3항에 지금 요거는 위헌이다. 요거를 위헌으로 본다는 겁니다. 위헌이고, 그래서 그 법률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 경계론은 적법한 공영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영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따라가지고 이 3항을 따라가지고 지금 이 넘어서는 것, 즉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데, 이때는 보상 규정에 따라서 이건 위헌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네 번째 단락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2항의 규정과 희생에 대한 3항의 규정은 완전히 분리된다. 즉 2항에 따르는 사회적 제약 요거하고 3항에서는 뭐에 대한 거느냐면 그 사망의 특별한 희생 요것은 별개다. 같은 게 아니다. 분리돼야 된다. 별개다 이거는. 자,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이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보상 규정이 없으면 자, 요거는 사회적 제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에 있는 걸로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이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 만약 해당 법률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23조 2항에 규정된 재산권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23조 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 밝혀진 법률에 위법했는다.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손실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분리이론은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 자, 이 항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는 이게 특별희생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지금 뭐라고 보는 거냐면 그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어서 그 원상 복귀해 줘야 된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작용 자체를 제거한다.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한다. 즉 원래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경계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보상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자,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요거는 23조 3항을 따라서 위헌이다. 그래서 23조 3항에 따라서 이거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것이며, 그래서 이거는 요거에 따라서 보상 규정이 없을 땐 위헌이니까 그것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분리이론에서는 무조건 2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제약이냐 요것만 따져줘서 3항하고는 관계없다. 즉 특별한 희생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거는 공익을 넘어서는 것이다. 공익을 보다 사회적 제약이 넘어서서 침해가 너무 과도하다면, 이쪽이 훨씬 더 크다면, 그래서 이건 위법하니까 2항에 위법한 거니까 그거 자체가 없다. 이건 2항만 갖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리이론은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24번을 가장 많이 어려워했는데 그 24번 관련해서 요걸 좀 가지고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자, 가장 적절한 건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자, 요거는 본문 그대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요? 재산권은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요거 그대로 따라가서 요게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는, 그러면 요게 지금 어디랑 관련되냐면, 자, 수용, 사용, 제한. 자, 요 개념입니다. 수용, 사용, 제한. 자, 요 개념인데, 자, 수용은 이전하는 것, 일시적인 것, 수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용과 달리 제한은 행정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 국가에 이전되지 않는다. 그럼 이전되지 않는다는데 이전되는 건 어느 거요? 수용이고요. 둘 다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고 이거는
모두 수용되는 거기, 이전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는 모든 행정자금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했는데, 권리를 갖는다 그랬는데, 자, 모든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 안에서는, 사회적 제약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틀린 게 되겠고요. 모든 법률은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긋난다. 자,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그랬으니까 어긋난다가 이상하죠. 왜요? 이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분리될 수 없다는 어근을 그 원칙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재산권을 수용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 기간을 얘기했으니까 사용하는 거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맞는 건 1번이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요게 경계이론, 요게 분리이론. 자, 보면 기억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예요. 자, 그 없는 경우에 그것은 23조 사망을 근거로 해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사망으로 가서 위헌이니까 보상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항과 사망은 니은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분리된다. 관계가 없는 거다 봤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행정적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전해야 한다. 항상이요? 여기는 지금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항상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거라면 즉 어떤 경우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3번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재산권 침해 정도,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 정도를 기준으로 성립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거는 만약에 그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을 한 거라고 본다.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고요. 자, 모두 보상 규정 없이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는 위헌이라고 본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없으면 위헌이고 그것을 그래서 23조 사망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범위를 벗어났을 때 없이 벗어난 것들은 위헌으로 봐서 여기는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여기는 보상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희생의 경우 보상 규정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본다. 예, 역시 요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전제요. 디귿은 디귿만 읽어보면 되겠죠. 뭐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자, 보통 이렇게 보면요. 그 이유는 전제는 이유,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앞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 침해하면서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된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존속하는 것이 우선한다. 그럼 재산권을 존속하기 위해서 보상이 아니라 뭐를 한다?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원래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재산권은 어떻다고요?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예, 요게 지금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 해서 5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본문은 그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어가지고요. 본문을 같이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문제를. 자, 이 문제가 지금 24번이 가장 좀 난해한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자, 기억의 그 경계이론하고 니은의 분리이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리이론은 23조 2항의 조건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서 이거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거냐 이거고, 경계로는 23조 2항과 3항 요걸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제약을 넘어서는 거 희생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여기는 2항 3항을 다 보는 거고요. 여기는 2항을 가지고서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 제한군을 지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린벨트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제한된 토지에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A 법률은 제한구역을 지난 손실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자, 보상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자, 분리 이론을 입장을 취한다. 즉 2항과 3항을 2항만 가지고 생각하고 3항은 고려치 않는다는 겁니다.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다. 그러나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재산권을 과도하게 실현도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분리이론에서는 요거를 본래대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예외적인 것은 위반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요거는 뭐에 따라서요? 23조 2항에 따라서 그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 라고 지금 봤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하는 법칙 위반되는지를 판단한다. 예. 지금 분리이론은 무조건 요 2항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맞겠고요. 3항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거니까 역시 맞겠고요. 그 다음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시의 공공성을 근거로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어진 여부를 공공성을 근거로, 즉 이게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느냐 없느냐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맞겠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번에서만 가능하겠다. 자, 지금 여기 부담 발생하는 경우니까 요거 지금 맞는 거죠. 요 말 그대로 따라가면 침해하다고 판단해서 위법하다고 그랬으니까 침해는 요거는 넘어서면 안 된다. 과도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초래한 경우 이거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 23조 3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 특별한 희생 이게 아니고 사회적 제약 그것에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거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것들은 23조 3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된다 해서 5번을 답으로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역시 한 곳에 놓을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그랬는데요. 자, 행정작용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거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것을 공공이 부담하는 건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거다.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담을 공공이 부담한다. 공공이라는 건 그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눠 갖는다라는 거니까 지금 요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공공침해 규정,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 하나. 그러면 자, 요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요거 수용 사용 제한, 이게 지금 공공침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C,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자, 요거는 지금 그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 2항에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사회적 제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즉 요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C는 사회적 범위 내, 이게 2, 3조 3항에는 재산권 한계 내에 있다면 예,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D가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경계 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여기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계약과 구별에 대해 경제이론과 분리는 다르잖아. 경계이론에 따르면 단지 침해 정도,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서 이렇게 받은 거라서 경계이론과 입장이 분리는 입장이 전혀 다른 게 이게 아니라 요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다 해서 4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법지문이 상당히 난해했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좀 요약도 해보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내가 왜 맞고 틀렸는지도 또 좀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이 독서 지문을 읽고 푸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 좀 고려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